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책 한 권에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 논란의 핵심은 참여정부가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북한의 의견을 들었느냐, 아니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한 뒤에 북한에 통보했느냐, 바로 이 대목입니다. 회고록을 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요, 진실만을 썼다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사전 의견을 구한 뒤에 기권했다는 주장이고요. 그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의 해명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은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야당은 회고록은 틀렸다, 전형적인 물타기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와 3부에서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2부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을 연결하겠고요. 3부에서는 새누리당 내 진상규명 TF 소속 오신환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자, 이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2007년 당시에 과연 어떤 회의의 내용이 나왔던 것이냐,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안보관으로 이어지면서 진실공방을 넘어서서 여야 간의 치열한 대선 전초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과연 진상은 무엇인가, 이런 점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사자들의 진술과 기억이 엇갈리다 보니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쟁점 사안은 어떤 건가요? 제일 핵심 사항은 아무래도 유엔에서 한 북한 인권 결의안 투표, 우리가 기권을 하기까지 과연 북한에 우리의 입장을 물어봤느냐라는 것이 가장 아주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네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7년 11월에 우리가 기권 입장을 정하기 전까지 3번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제일 처음 회의가 11월 15일에 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안보정책조정회의입니다. 여기 한 번 열렸고, 그 다음 날인 16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몇몇 장관을 불러서 한번 의견을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이틀 뒤인 18일에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참석 안 하고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 18일 회의가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1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은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 의사를 직접 확인하자, 이렇게 말을 했고, 네.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럼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가장 민감한 건데, 과연 기권 결정을 하기 전에 북한의 의사 타진을 했다는 것,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북한에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결론을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내렸다라는 주장이 송민순 외교장관의 네. 전 외교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제 가능한 건데요. 네. 하지만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기권 방침은 그 전에 결정이 된 것이고, 네. 그리고 18일 회의에서 그는 북한에 그 결정을 통보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이렇게 반론을 펴고 네.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상인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관련자 얘기가 다 좀 약간씩 차이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궁금해지긴 하는데, 자,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 말씀하신 진상을 밝혀내려면 결국은 그 당시에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당시 회의가 9년 전 상황 아닙니까? 네. 회의자들, 참석자들의 기억도 정확하지 않고 네. 또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하려면 관련 회의록이 있으면 그걸 보면 되는 거죠. 네.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한 16일 회의라든가 네. 18일 또 안보장관 회의,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를 회의록이 존재한다라면은 그거를 열어보면은 네.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회의록이 존재한다라면은
국가기록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네. 국가기록원에 보관이 돼 있을 텐데 이 기록들이 존재한다면은 이 기록들은 분명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들입니다. 회의 자체가 청와대에서 열렸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 회의록을 쓰는 주체가 되는 거죠. 얼마 작년에 그 대우조선 해양조선 문제 서별관 회의도 마찬가지 회의록 논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회의록들은 당연히 비밀 기록일 겁니다. 그러면 적용 기간이 15년이 지나야지 공개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9년 전 일이기 때문에 15년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공개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만약에 억지로라도 공개를 하게 된다라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석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등법원장이 영장이 발부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가능한 방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야당이 찬성할까라는 점에 일단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고요. 야당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도 별로 이렇게 공개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그다지 별로 크지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당은 이것을 또 여당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여권으로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동안 국정감사 내내 수세에 몰려 있었지 않습니까? 좀 이게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이 자세가 역력해 보이는데 지금 거의 집중 포화를 쏟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새누리당뿐 아니고 청와대도 나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권으로서는 그동안 우병우 수석 문제라든가 미르재단 문제 계속 수세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모처럼 반격의 호기를 잡은 그런 양상인데요. 게다가 이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관으로까지 그 검증의 잣대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으로서는 길게 끌면 끌수록 나쁠 것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이 문제 쉽게 이렇게 포기할 자세 그런 태세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새누리당 논리는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인데 국기문란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진상을 밝히겠다. 라는 입장이고요. 청와대도 일정 부분 가세하고 있습니다. 정영국 대변인 만약에 회고록이 사실이라면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충격적인 일이다. 이런 식으로 오늘 논평을 했더라고요. 그 여권으로서는 그동안 계속되었던 야당의 공세를 이 문제를 통해서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송민순 전 장관이요. 지금 이 시기에 회고록을 왜 냈을까? 좀 억측들이 있던데. 그렇습니다. 어떤 또 맥락인가요? 일단 송민순 전 장관은 외교관료 출신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고 그 이후에 18대 국회 때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지냈습니다. 당시 손학규 대표의 출천으로 됐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외교부 선배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줄서기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손학규 전 고문과의 또 관계를 또 해서 또 이해하게 한 것 아니냐라는 억측들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디까지 결과론적인 현상들이고요. 이분이 회고록을 쓸 때 누구의 유불리라기보다는 이 회고록이 이런 식으로 끝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고는 아마 본인도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더 지켜봐야 될 좀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